이야기하는 밤. 저는 어릴 때부터 두려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앉아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이 무슨 일을 부탁하시면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은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는 걸 보는 게 싫었고, 누군가 나 때문에 마음 편해지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부탁을 해도 그랬습니다.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앞에 나서는 사람, 누가 봐도 든든해 보이는 사람. 결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이 결혼했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칸 원룸 하나를 겨우 구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 벽이 보이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제 옆에는 아내가 있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와이프 하나는 내가 먹여 살린다. 그 생각 하나로 뭐든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길가에 작은 천막을 치고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 앞에서 손을 비비며 장사를 했고, 여름에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끝나면 돈을 세어보며 웃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학원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수험생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교통이 복잡한 저녁 시간이라 부모들이 많이 맡겼습니다. 학원 앞에는 늘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차에 타고 집 앞에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벌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오래 걸렸고, 사람들이 빠르게 말하면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어떤 날은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IT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컴퓨터 몇 대와 책상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직원이 하나둘 늘어났고 사무실도 넓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자리도 많아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직원들은 그 말을 들으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선택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그럴 때도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고 사무실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조산을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겼습니다. 유리 상자 안에 아주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한 달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 말을 도저히 아내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데려올 수 있대. 아내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그 한 달은 정말 길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의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 앞에서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눈을 감아도 인큐베이터 속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유리 너머로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몸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고 있던 게 터졌습니다. 저는 평생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의사를 만나도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면회 날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나쁜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회사 매출이 몇 배로 늘었을 때보다 더 기쁜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 한 달 동안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뭐든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 마. 고통은 나눠야 돼.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가끔 같은 말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습관처럼 말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왜냐하면 내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내 가족은 내가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